흥농TV입니다. 오늘이 2월 6일입니다. 저는 전북 부안군 변산면에 있는 신택수 사장님 댁 마늘밭에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신택수 사장님을 설명드릴 것 같으면 신택수 사장님은 농협 장목반에 마늘, 양파, 컨설팅도 하시고 수확 후 저장 관리까지 교육을 하시는 전문가십니다. 오늘 신택수 사장님 전문가를 모시고 월동 후 마늘, 양파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양파하고 이제 마늘 컨설팅도 하시고 수확 후 저장 관리 이런 거 교육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마늘, 양파 월동 후 관리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 신택수 사장님은 쪽집게 만신 같습니다. 아이고, 예. 지난해 제가 이제 월동전 관리할 때 와서 말씀드렸을 때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금년 겨울은 혹한기에 접어들 거다. 네. 그런 기상 예시까지 하셨는데 선견지명이 있으십니다. 아이고, 기상책에서 알려준 거지 뭐. 하여튼 지난 겨울에 엄청 춥잖아요. 예, 추웠습니다. 혹한을 인해서 또 이 부안지방은 또 눈까지 또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예. 근련에 드문 추위에도 마늘 상태가 아주 좋네요. 예.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마늘 관리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고, 예. 또 저희 흥농TV를 보시는 농가들한테 좀 도움이 되도록 좋은 말씀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겨울 끝자락입니다. 어제가 이제 입춘이었고요. 예. 이제 끝자락인데 마늘과 양파가 뿌리 재생기가 우수 무렵부터 발생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끝자락에 어떻게 이제 생장을 잘 만들어 주느냐, 성장을 촉진하느냐에 따라서 올해 농사가 풍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때문에 마늘과 양파에 대해서 양분을 주는 과정, 먹는 과정, 그 다음에 병충해 방제하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작년 10월 28일 날 마늘을 심었거든요. 예. 마늘 심을 때 엑스칼리버를 침종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이 기반 조상을 때 비닐 씌기 전에 땅 살리기 유기질을 40평에 한 포대씩 네. 이렇게 넣었거든요. 네. 그걸 넣고 그 다음에 겨울을 나기 전에 농약을 3번 했습니다. 영양제하고 같이 섞어서 했을 때 하나로 뚝 하고 FA100을 섞어 가지고 3번을 했더니 다른 집 마늘밭이나 양파밭보다도 상당히 초세가 좋습니다. 현재 입장에서요. 봄철 3월달 성장 속도 정도에 올라와 있어요. 그만큼 겨울에 양분을 계속 공급을 했지 않는가. 지금쯤 되면은 이파리가 뭐 연분홍색이 된다든지 입마름 병처럼 잎이 말라 있거든요. 그 이유는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양분을 끌어내리다 보면은 입마름이 되거든요. 이 마늘 양파가. 그런데 금년도에는 그런 현상이 아주 적습니다. 그만큼 그런 효과가 있었지 않는가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겨울 끝자락 지금부터 할 일은 제가 대략 보니까 3가지 정도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이제 웃거름을 1차 웃거름을 주거든요. 2월 중에 웃거름을 주고 그다음에 3월 말 이전에 2차 웃거름으로 이제 끝내는데 마늘 양파가 1차 웃거름을 줄 때 보통 농가들은 요소부터 줍니다. 근데 요소를 준들 이게 먹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돼야 되는데 그 환경 조성을 않고 웃거름부터 주거든요. 그 환경 조성을 하려면은 첫 번째는 지금 비가 안 오더라도 배수 관리를 잘해야 땅 속에 있는 수분이 많으면 이 뿌리가 음식을 먹들 못합니다. 양분을 그렇죠. 공급을 못 빨아먹기 때문에 우선 겨울 내내 이 두둑이 가라앉았거든요. 그래서 고랑 깊이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요걸 배토기로 양쪽 이 비닐 옆에로만 타주고 품지 마시고 타주고 나서 배수로를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웃거름은 2월 우수 무렵에 19일이 우수거든요. 우수 무렵에 주는데 웃거름을 주기 전에 먼저 할 일이 두 번째 할 일이 뭐냐면은 겨울 내내 바람에 의해서 그렇지 않으면 땅 속에 있는 병균이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처를 입어가지고 무름병, 특히 마늘 양파가 무름병이 심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무름병하고 녹균병, 양파는 녹균병, 마늘은 입마름병입니다. 이 방제 약을 해주시는데 하도 병균 때문에 약을 하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가지고 그 약이다 보니까 내성이 생겨서 잘 안 듣습니다. 이 병충해 방제를 하는데 충 말고 병균의 약을 하는데 하나로 뚝이 흑농자재 중에 하나로 뚝이 그 내성을 잡는데 상당히 기능성 효과를 많이 높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로 뚝하고 FA 100하고 같이 하면은 이게 그 저항성도 좋아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뭐라 할까요?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초기 생육을 상당히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 병균 방제를 해주시는데 초점을 두고 바로 약을 해주시면 좋은데 토양 병균이 위에 올라오기 때문에 이파리로 전염이 되기 때문에 특히 그 흑색 썩음 균핵병이라든지 녹균병이 땅속에 많이 잠복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등록된 약재를 1차적으로 뿌리 쪽으로 약이 내려가기처럼 하려면은 입제를 우선 살포를 한번 해주시는 게 방법입니다. 입제 살포하고 유제를 살포하는 것이 동시에 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녹균병 약하고 녹균병균하고 흑색 썩음 균핵병하고 시드름병균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녹균병 약, 그러니까 마늘로 보면은 입마름병 약이라든지 이런 경우만 하지 마시고 흑색 썩음 균핵병 약하고 같이 입제를 섞어 가지고 두 가지 종류를 섞어서 뿌려주시고 그 다음에 유제를 살포하시는데 유제는 하나로 뚝과 FA 100을 같이 혼용해 가지고 같이 섞어서 살포해 주시면은 병균 방제를 충분히 해줄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병균 밀도를 줄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온도가 올라가면서 병균 밀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비료 먹는 것도 온도가 올라가야만이 이 양분을 먹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양분을 몽땅 주어버리면 결국은 용탈이 돼가지고 제대로 흡수를 못 합니다. 그래서 비료는 2월 19일 날이 우수니까 우수 무렵에 해주시는데 남부지방에서는 보온 덮개를 안 덮습니다. 부직포를. 근데 이제 중부 이북에서는 보온을 하기 위해서 부직포를 덮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통 부직포는 2월 하순경에 벗겨줘야 되는데 그 전에 양파 같은 경우는 내잎 정도 나왔을 때는 중간에 2월 중순경에 벗겨줘도 괜찮은데 한꺼번에 벗기지 마시고 서서히 벗기는 것이 냉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피복을 했다 그러면은 부직포를 덮어준 것을 걷어주시고 방제하고 비료를 뿌려주시는 것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금년도 2월 중에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사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사장님의 마늘 엽색을 보면은 예. 지금 다른 집 마늘 엽색하고 틀리잖아요. 잎이 예. 고사가 훨씬 덜 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덜 됐던 이유는 이게 이제 해봉이 돼서 봐서 한 달 된 마늘밭 같잖아요. 지금 그렇죠. 시퍼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사장님 말씀하셨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니까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은 이제 이게 4개월 내 6개월 동안 지속되는 비료고요. 예. 또 사장님이 넣었던 퇴비, 미발효된 퇴비도 같이 그 효모균이 접종이 돼 갖고 그 비료도 4개월 내 6개월 가거든요.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월동기 양파, 마늘에 땅 살리기가 들어가면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하고 이제 지원 상승 효과가 있으니까 뿌리 내림이 또 잘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엑스칼리버 골드로 이제 종자 처리를 하니까 그것도 엑스칼리버도 근권 미생물 아닙니까? 예. 토양 내에서 이제 한번 이제 종자에다가 접종하면 이제 수확 핵제까지 성장기 내내 이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땅 살리기하고 엑스칼리버는 환상의 궁합입니다, 이게. 그렇죠. 그래서 두 미생물이 다 토양에서 질소를 고정시킨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월동 전에 이제 뿌리 확보가 확실하게 됐기 때문에 월동 기간 중에도 이파리가 노랗게 안 되고 또 보라색들이 요새 많이 띄거든요. 마늘밭에 가 보면. 그렇죠. 그게 이제 보라색 띄는 게 이제 겨울철에 이제 추위를 이겨내려고 이제 마늘들이 그런 거거든요. 양분을 끌어내리죠. 예, 그래서 이제 토양 내에 이제 미량 요소 특히 이제 겨울철에는 이제 인산이 이제 흡수가 잘 돼야 이제 동해 냉해도 덜 받고 뿌리 내림도 좋은데 그런 결과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싶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사장님은 이제 흑색 멀칭을 다 해놓으셨네. 예.
그래서 이제 백색하고 흑색하고 하시다가 처음에 우리 사장님이 흑색 멀칭을 하면 초기 생육이 떨어진다고 그러셨는데 제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 쓰고 나서 흑색 멀칭을 내니까 전혀 손색이 없죠? 아, 지난해 비교를 해봤죠. 예, 예. 흑색하고 이제 투명색하고 예, 예. 해봤더니 수확량의 차이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해 저도 와서 이제 수확할 때 결과를 이제 9kg 몇 백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재보기도 됐는데 그래서 이제 흑색 멀칭을 하게 되면은 이제 제초 효과가 훨씬 더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풀이 예. 나는 것이 그래서 좋지요. 이 변산이라든가 남부 지역에는 구태여 뭐 백색 멀칭을 안 쓰더라도 예. 이제 흑색 멀칭을 쓰면 이제 그런 효과도 좋고 이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이제 제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가 들어가니까 이제 지온에 관계없이 예. 초기에 뿌리 내림 때문에 이런 결과를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장님은 이제 월동전에 FF백하고 하나로 뜨고 이제 3번 주시고 좀 전에 말씀하신 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추비를 우수 전후해서 이제 주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농가들이 벌써 추비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온이 상승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비료를 주게 되면은 비료가 분해가 늦잖아요. 그러죠. 그래서 그 제 땅 살리기나 엑스칼리버 들어간 밭들은 좀 서서히 주더라도 우수 무렵에 주더라도 비료가 이제 지온이 상승되면 비료 효과도 빠르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죠. 예. 그래서 이제 월동 위에 마늘 양파에 이제 가장 문제되는 게 이제 물음병 아닙니까? 예. 그래서 우리 사장님은 이제 매년 FF백하고 하나로 뚝을 쳐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FF백하고 이제 하나로 뜨고 이제 FF백은 이제 질소 흐름을 조절해줘 갖고 냉해라든가 동해로부터 이제 피해를 줄여주고 또 이 마디를 짧게 해주고요. 그러죠. 그래서 영양생장을 이제 식생장을 바꿔주는 효과도 있고요. 또 요 근래 와서는 지금 또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은 이제 물음병. 예. 그래서 이제 하나로 뜨고 이제 뭡니까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이제 보조제로서 예.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물음병에 양파가 됐든 마늘이 됐든 간에 등록된 약재 줄 때 두 예. 가지를 예. 이제 10일 내지 15일 간격을 이제 수확 전까지 쳐주시면은 예. 상당히 그 효과가 좋고요. 그래서 기왕 뭐 이렇게 월동 후 관리를 조금 더 수확기 때까지 예. 그 병해충 방지에 대해서 좀 더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끝자락이니까 겨울 끝자락이니까 지금은 병해충을 뭐 방제보다도 예, 병균 밀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땅속균이 땅속균이 위로 올라오기 때문에 땅속균을 밀도를 줄이려면 잎재를 살포해 가지고 땅속 밑에 있는 균을 줄여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물음병이 지금 중간중간에 있거든요. 겨울 내내 이제 그 상처를 입어가지고 세균이 침투된 것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치료를 하려면은 물음병 전용 약재, 특히 옥솔린산 성분이 들어있는 약재를 쓰시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로 뚝을 저는 살포를 합니다. 그러면 효과가 확실히 좋아요. 금년에는 이제 추위, 냉해, 동해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봄바람이 심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은 그래도 가뭄이 덜 타는데 저쪽에 이제 경북 지역이라든가 이쪽엔 가뭄 피해들이 심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월동 후에 약 주는 거, 비료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관수해 주는 게 더 예. 중요하다. 예, 그래서 그렇죠. 이 들떠 있는 토양에 바람 불면 뿌리에 이제 말라 갖고서 이끝마름병이 더 심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예, 예. 좋겠습니다. 하여튼 봄철에 이게 그 마늘 양파가 가뭄에 좀 강하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예. 수분이 적정히 있어야만이 양분을 먹거든요. 예. 물이 많아도 안 되지만은 수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봄철에 가물면은 위에다가 물을 이렇게 살포를 해주시는 스프링클러가 있는 밭은 스프링클러 하시고 논 같은 경우는 물을 댄다고 할 때 물이 될 수만 있다 하면은 대자 말자 바로 빼야 됩니다. 그렇죠. 너무 수분이 많아버리면 숨을 못 쉬니까요. 예.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 하면은 바로 물을 빼주셔야지 물을 넣어놓고 그 다음 날 가셔버리면 이게 저수지가 되거든요. 그렇죠. 베립니다. 네. 예, 그런 정도 말씀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조금 더 한번 되짚어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마늘은 월동 후 관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월동 전에 마늘 양파는 근권 확보가 확실하게 돼야 그러죠. 예. 겨울철에 동해 냉해 피해가 덜 받는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기본적인 그 기비라든가 또 월동 전에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그러죠. 예,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